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주기가 2L인 그런 함수일 때 이럴 때 이 함수를 삼각함수의 무한급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푸리의 시리즈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그 앞에 삼각함수 앞에 개수 이제 이 cn은 자, 원래 함수와 자, 이런 함수의 이제 적분으로 표현됐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푸리의 급수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에 상대되는 이제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주기 함수가 아닌 주기가 없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푸리의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즉, 이 주기가 없는 함수, 주기성이 없는 아무리 가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 주기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기가 있긴 있는데 그 주기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다. 뭐 이렇게도 똑같겠죠. 주기라는 게 그만큼 거리를 가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건데 무한히 가야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가도 반복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푸리의 그 급수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주기가 무한대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함수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있는데 주기성이 없으니까 이제 함수가 뭐 이렇게 막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L 값을 딱 정하는 거야. 나는 L 값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내가 이 바깥을 쳐다보지 않고 이 안쪽만 쳐다보면 우리가 이런 함수는 이 구간 내에서 푸리의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푸리의 시리즈를 전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해놓고 그래놓고 L을 점점 키워가면 그러면 원래 진짜 함수에 이제 그 진짜 함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구간 내에서 이제 푸리의 시리즈를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놓고 나서 L을 굉장히 한번 키워보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접근을 하면 L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그 함수도 즉 주기성이 없는 함수를 이런 푸리의 시리즈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라는 게 우선 L이 그러니까 유한한 구간 내에서 먼저 푸리의 시리즈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L 값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L이 유한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L이 유한한 곳에서는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위에 쓰는 거지만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c의 n에 exponential l분의 in 파이 이제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단 얘는 언제만까지만 성립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l까지만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cn은 얼마냐? 뭐 cn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l까지 이 구간 내에서는 성공적으로 함수의 모양을 기술할 수 있지만 이 바깥에서는 이제 꽝인 거죠. 따라서 이건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을 점점 늘려가는 거지. l을 2배, 3배, 4배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저 CL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L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을 이제 취하려고 보니까 금방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자, 여기 지금 이 푸리의 시리즈를 할 때는
정수값 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개되는 함수를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무한대로 데려가고 싶은 요 L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L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L까지 잘 한번 취급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항들을 n 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내가 L을 알파라고 부르는, 물론 이제 알파는 n에 의존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리즈의 항들을 구별하지 않고 n이 1, 2, 3 이렇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항, 알파 4 항 뭐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알파라고 책에서 알파라고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파라고 썼는데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쟤를 K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쟤를 이제 오메가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알파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내가 알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 여기 알파 축이 있어요. 알파 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풀이의 시리즈에 들어가는 알파 값은 모든 알파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0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에다 1을 택하면 여기가 이제 알파 제로가 있고, 자, 알파 1이 있고, 알파 2가 있고, 이제 알파 마이너스 1, 여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들 사이의 간격은, 알파들 사이의 간격을 내가 델타 알파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L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알파가 L분의 파이의 정수배니까 n이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알파의 간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알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무한히 많은 항들을 다 더해서 함수 f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L 자체를 무한대로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L이 2배가 됐다고 쳐봅시다. L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저 시리즈의 요 표현식에 들어가는 알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죠? 만약에 알파가 2배, L 값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알파들도 다 들어가지만, 그렇죠? L이 2배가 됐으니까 알파들 사이 간격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죠? 자, L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L이 더 커지면 알파 N이 촘촘해져요. 촘촘해져. 그건 여기서 보이죠. 왜냐하면 알파 사이의 간격이 L 나누기 파이 나누기 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L이 2배가 되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더 2배가 되는 거죠. L이 4배가 되면 들어가는 항의 개수가 4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이 C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속품의 개수죠, 여기. 그런데 L이 2배가 될수록 이 CN의 개수가 2배가 늘어나니까 얘는 분명히 그 L에 비례할 거예요. L에 비례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L에 비례할 거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알파 n인데,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는데 그 부속의 값이 L에 아까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L에 반비례할 것 같아요. 자, C 값은 L이 2배가 되면 그 항의 개수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함수를 표현하는데 항의 개수가 2배가 됐으니까 각각의 값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즉 CN의 값은 L에 반비례할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L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그럼 그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그 비례 상수를 내가 파이 곱하기 그 어떤 G 알파 N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항이 2배가 늘어났으니까 그 각각의 항의 값은 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뭐 합리적인 그런 가정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함수 아까 그 L이 유한하다고 했을 때
여기 알파 n 이제 x 이제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조금 전에 cn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질 것 같아요. 이런 성질을 가질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L분의 파이가 뭐예요? L분의 파이가 다름 아닌 알파 사이의 간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또, 자, 이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 스텝을 이제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요. 자, 이런 계산하는 건데, 물론 요 앞에 뭐가 다 생략되어 있냐면,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L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니까 이제 무한급수죠. 무한이 더하고 있는데, 그 더하면서 구간의 넓이를 곱해가면서 무한히 더해요. 자, 그럼 여러분 미적분학에서 그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더하는데, 그 구간의 넓이까지 곱해서 구간의 넓이가 0으로 가는 극한, 델타 알파가 L분의 파이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 극한에서 무조건 다 더해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적분의 데피니션이죠. 적분.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파에 대한 적분이다. 어디서부터?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면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 g 알파. 자, 제가 이제 l이 유한한 데서 출발해서 l을 무한대로 보내고자 그렇게 이제 접근하자고 했죠. 그런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풀의 시리즈가 아니라 무슨 이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이 됐네요. 그럼 이제 g 알파는 어떻게 되는 게 있는가? g 알파는 그러면 얘는 자, g 알파가 어떻게 됐었죠? g 알파의 데피니션이 여기 있었죠. g 알파는 자, 파이분의 l에 물론 앞에 l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게 리미트 기호를 생략을 했어요. 자, 여기 cn인데 자, 여기 cn이 뭐였냐면은 2l분의 1에 플러스 l 마이너스 l f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 파이 X 요거였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음껏 이제 다 L이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극한을 한번 취해봅시다. 그럼 여기 L과 여기 L은 자연스럽게 캔슬되고, 그 다음에 요걸 내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기 알파 N인데, 그냥 알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자,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이 유한한 데서 출발해서 무한한 데까지 이제 극한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자, fx는 주기가 무한대인 함수는 항상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때 g 알파는 2파이분의 1 자, 요것이다. 요런 것을 자, 요렇게 함수 fx를 g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할 때, 자, 지금 현재 이제 내가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 변수를
내가 이제 알파로 바꿨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알파하고 상대되는 게 x였는데,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저 x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길이 혹은 위치, 길이라기보다 위치가 낫겠네요. 위치, 좌표. 자, 요것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푸리에 트랜스폼에 상대되는 그 변수를 흔히 뭐라고 쓰냐면 이제 k라고 써요. k. 물론 이제 위치일 때는 x죠. 그 다음에 이게 그 x라는 지금 이제 수학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 x가 만약에 물리에서 이게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럴 때는 당연히 변수를 t라고 쓰겠죠. x라고 안 쓰고. 그럴 때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 상대되는 그 변수를 오메가라고 써요. 오메가라고 쓰고, 그 오메가를 우리가 각 속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k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파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웨이브 넘버, 웨이브의 개수, 그렇죠? 파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현재 이제 교과서에 나온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보면 내가 x하고 알파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함수를 이제 fx로 표시하는 것을 내가 이제 g 알파로 표시했는데, 이 앞에 보면 좀 눈에 거슬려요. 뭐가 거슬려면 여기에는 2파이분의 1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2파이를 누구한테 붙이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책마다 그 어떤 책은 뭐 지금 현재 보아스 책처럼 이제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된 거에다가 2파이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fx 쪽에다가 2파이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2파이를 반반씩 사이좋게 나눠 가져요. 어떻게 나눠 가느냐? 요 앞에다 2파이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현재는 지금 1 나누기 2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1 나누기 루트 2파이, 1 나누기 루트 2파이를 이제 똑같이 나눠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신다 그런 할 때는 그 현재 책이 어떤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맞춰서 하셔야 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은 현재 여기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부호를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좀 서로 문제를 풀어서 서로 비교할 때는 나는 이런 나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은 요거야. 서로 미리 공유를 해야지 서로 나중에 오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이런 노테이션으로 모든 문제를 풀었구나. 2파이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책마다 다르니까 그걸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 책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그래서 이 보아스 책에서는 1하고 1 나누기 2파이 이렇게 썼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비교를 해보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전부 다 이제 연속적인 변수였는데, 이제 알파라는 변수 요것이 현재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경우는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죠. 연속적인 값을 갖는 변수고, 반면에 그 주기가 유한한 경우에서는 이 알파가 어떻게 됐어요? L분의 파이의 정수배.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했었잖아요.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얘가 디스크리트 했다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